한참 핫한 이슈가 많이 있었던 뉴스에서 등장 많이 했던 곳이죠. 상계주공 5단지에 지금 조합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김경남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의 정비사업 제2기 위원장 김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모두 인사를 드렸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일단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하면 김재경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 대신해서 이 조합장님들께 그 조합 내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건 어떻게 풀고 있는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좀 많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소개부터 좀 구역에 대해서. 네, 저희 상계주공 5단지가 최근 1년 매스컴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 포인트는 사업성이 열악하다,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이 과도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했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및 또는 설계, 시공사 제안서 및 계약서를 봤을 경우에도 그 부분이 불편하지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이 최근 생긴 게 올 3월 달에 서울시장님께서 강북대개조 2대 지원사업 및 10대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발표한 이후에 저희 각종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자분들께서 서울시 유관기관 쪽을 통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존하고 또는 이게 9월 달에 지금 고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고시되기 전에 일부분 가이드 지침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지금도 노력 중에 있고요. 아마 이 강북대개조 사업의 첫 시도는 아마 상계주공 5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 중에 아까 우리 보람 이근한 입대위 회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업성에 대한 보존 개수, 그걸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봤더니 노원구, 제가 표현하는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구라고 하는데 앞으로 분명히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첫 물꼬를 상계주공 5단지가 사업성 보존 개수, 구체적인 치수를 말씀드린 그러지만 2에 가깝게 최대치를 받을 수 있게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업체 경미한 또는 중대 변경 그 사례로 해서 도시계획 업체를 다음 주 정도에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5단지 하면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시범단지입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시범단지가 잘 진행되고 그 루트 가이드를 만들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그러니까 보람 같은 경우에도 박 대표님도 그렇고 김정현 소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노원구 평균 분담금 한 5억 정도 나오지 않겠어.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강북대개조 사업을 반영했을 경우에 조금 표현을 더 하자면 2억까지는 힘들어도 최소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분담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 지표를 상계주공 5단지가 조만간 약 한 달 뒤에 만들어내지 않을까.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오늘 이 자리에 상계주공 5단지 조합장님이 오실 거라고는 그죠? 오늘 와서 알았거든요. 되게 당황하셨어요. 소장님이 제가요 저희 채널에서요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혹시 투미TV에서 상계주공 5단지 관련해서 좀 여러 번 다뤄서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신지? 네, 사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이랑 우리 김재영 소장님에 대한 유튜브 방송들을 요즘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또 젊은 세대들이 투자 개념으로 5단지에도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소통 및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아프셨겠어요. 안 좋은 부분을 부각시켜서 좀 어필을 하셔서 일부
표현을 하자면 어르신분들이나 저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와서 이게 뭐냐, 그거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나온 게 아닌데 이렇게 성급하게 언급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박 대표님이나 김정일 소장님이 이쪽 부동산 업계나 재건축 기개발 도시재생업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가가 봤을 때 현실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언급해 주신 거고, 그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을 할까라고 하는 거는 각 해당 지역의 사이트들의 몫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 노원구도 서울시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 규제 완화를 따라가면서,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탄원도 내고 청원도 내고 의견서도 내면서, 사실 작년 1년 전에 이맘때 저희가 한 1000동에 가깝게 5단지 소유주 및 우리 노원구에 있는 같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원구 우리 도시미래 추진단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 노력한 가운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에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이 250%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5단지도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변경 와중에 있지만 없는 가운데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구역을 동시에 통과시키느라고 시행착오 및 수업료를 이제 많이 낸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주위 단지에서 많이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지켜보고 벤치마킹 개념이라고 해서 좋은 부분은 흡수하고 안 좋았던 부분은 보정을 해서 새롭게 각 단지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히 발생이 되고, 전문가의 또 조력들도 받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3종 주거 지역이 250%로 한정되었던 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000년도에 고건시장님이라고 서울시장님이 계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과밀화되고 난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 국토개발법에 3종이 300% 되어 있던 거를 조금 제한을 두자라고 해서 250%로 제한을 둔 게 벌써 2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인구도 1000만에서 빠져서 900만대로 가고 있고, 우리 경기도 인구는 900만에서 1000만을 넘어서 지금 1200만원대로 역전 현상이 나고 있거든요. 가까이에는 우리 노원구 인근의 구리 또는 양주, 별내 쪽으로도 노원구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한 5년 전에 65만 정도의 인구였던 우리 지금 15만 정도 봐서 50만까지 갔거든요. 그거를 우리 5단지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시범단지로 모범 사례를 만들면서 서울시 또는 노원구를 한번 이끌어 보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고 노력할 거고, 관계자분들이나 유관기관 또는 우리 부동산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상계주공 5단지에 대한 오해가 조금 이게 워낙 이슈가 됐었으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해서 많이 다뤘는데, 아무래도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 재산인데 좀 불편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너무 이제 노여하지 말아주시고, 안 그래도 조합장 딱 오신다고 하셨을 때 또 김재경이네 할까봐 난 사실 그게 좀 찔렸어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어야지 발전하고 새롭게 또 경각심도 일으켜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노원구가 대지 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2평에서 13평. 비교를 잠깐 하자면 목동 쪽은 지금 목동 주공들이 한 17평 정도거든요. 이게 상당한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을 사업성 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3, 4년 전부터 우리가 대형 현수막을 걸면서 서울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을 해서 특별 혜택을 좀 주시면 어떨까, 이런 노력도 해볼까 많이 고심을 하다가 마침 올 초에 서울시장님께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시고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 저희가 한 3년 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이 반영될 여지가 상당히 있다. 곧 이제 9월이면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희 기대가 많이 되고, 그 기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2기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꼭 이걸 이루어내서, 아까 우리 상계오동도 지켜보셨듯이 어떤 지역이 될 것 같냐, 그러니까 강북 쪽 또는 서울 지역 1등 지구가 될 것 같아 라고 했듯이 저도 포부가
이 어렵고 힘들고 매스컴의 사업성 부족, 분담금 과도하다는 걸 크게 한번 극복해서 엄청난 모범 사례로 만들며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금 네.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네. 질문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주시죠. 결국은 문제가 된 것도 사업성에 대한 거를 막 그 전에 추진하시던 분들은 막 이제 덮어 나가다가 이제 빵 터지니까 조금 놀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줄이려고 했었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상계주공 5단지의 문제가 뭐 겉에서 그냥 잘 모르는 부동산들은 5층짜리 주공 아파트였으니까 사업성 높을 거다라고 했었지만 사실 그 동네 자체가 예전에 이제 막 일명 딱지로에서 받았었던 그런 곳이기도 해서 그 1.5룸밖에 안 되는 대지분이 작은 평형으로 840세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두 다 33평으로 늘려서 갔었을 때 이제 늘어나는 용적률을 조합원이 다 차지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와서 사업성 개선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임대주택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서울시한테 요구하는 거. 왜냐면 법정상은 300%는 일단 다 찾았어요. 그러면 이걸 용적을 더 높여주든가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33평형을 모두 다 신청한 조합원들이 좀 예를 들어 20평대로 갔다가 구성을 바꿔가지고 일반 분양 세대를 만들겠다 뭐 이 정도 외로는 제가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혹시 조합 내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현재 이 시점에는 저희가 1대1 재건축입니다. 김재경 소장님도 뭐 분석을 많이 해보시고 각 지역 사례를 잘 알고 계시듯이 5층 저층 공동주택이어서 사업성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 및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 기대가 많았어요. 막상 현실을 열어봤더니 저희가 1대1 재건축이고 현재 임대주택이 기준 허용 상한 법정 용적률을 따져봤더니 153세대예요. 지금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주민 공람 중에 있거든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곧 이제 되면서 분위기가 아마 재반전될 예정인데 이 153세대 임대주택을 사업성 보존계수 그리고 아까 허용 용적률에 갈 때 2배치까지 올라가는 이 메커니즘이 기존에 설계를 했을 경우에 지능형 건축물, 장수명 주택, 디자인 혁신 건축물 그리고 우리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했을 경우에 아무리 많이 반영을 해도 20%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인센티브. 네. 그럼 20%까지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가 허용 용적률로 반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역학적으로 풀어보니까 허용 용적률이 20%였던 게 각종 설계에서 40%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아직 된 건 아니지만 이걸 풀어보려고 제가 마침 또 건축업계 그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 아마 풀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허용 용적률이 올라가고 개발 가능 용적률은 기부 체납 저희가 2종 7층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종상향을 하려면 일정 부분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마침 또 우연치 않게 오세훈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취임하자마자 2종 7층 주거지역 기부 체납 비율 15%를 15%로 낮추겠다라고 했던 게 요번에 우리 6월 말까지 공람했던 서울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안에 수록되어 있고 공람이 맞춰졌고요. 이게 9월 달에 강북대개조와 어울려서 맞물려서 같이 고시될 예정이어서 그 부분도 분석했더니 저희가 임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임대주택 100세대 이상을 일반 분양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뭐 그냥 계산기로 그냥 막 두들겼을 때 우리 노원구 이게 일반 분양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 3년 또는 골든타임 분양했을 경우에 한 5년 뒤로 예상되는데 100세대면 한 1000억 정도 수익 매출액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840세대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분담금에서 한 1억 2천 또는 1억 5천 좀 과하게 잡으면 2억에 가깝게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구조고요. 이 구조를 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또는 뭐 수지 분석 활동을 통해서 현실화 지금 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 결국 핵심은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아까 말한 보존 개수나 네. 아무튼 서울시가 이제 새롭게 좀 완화해 주려고 하는 걸 최대한 잘 적용해서 네. 임대주택 비율을 좀 더 낮추고
일반 분양 세대로 돌리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계획인 거죠? 이게 계획뿐만 아니라 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긴 했습니다. 도시계획업체와 설계팀 그리고 정비계획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국자산신탁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우리 가능성이 상당하다. 90% 이상이다. 90% 이상일 경우에 조금만 노력하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도시계획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올립니다. 네,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전에 임대주택 세대수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임대주택 평형 자체는 그게 넓은 평형이 아니지 않았었나요? 네, 저희는 국민주택 소형 임대주택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임대 비율이 4만 5천 정도 해서 세대수로 했을 경우에 60제곱미터 24평형으로 했을 경우에 156세대, 153세대 이렇게 나갔던 것을 조금 전에 했던 고정계수들을 적용하고 했을 경우에 100세대 이상은 일반 분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럼 많이 전환돼. 네, 상당하죠. 그래서 지금 안 좋게 나오는 이슈들이 더 이상 저희는 뭐 솔직한 표현으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 뭐 대한민국 속담에도 우는 아이 젖준다. 그리고 주장하고 따져서 우리 뭐 여러 개를 주장해서 다 반영되면 좋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꼭 됐으면 좋겠다. 간곡히 요청도 이제 드리면서 뭐 2트랙 정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언론에서 하도 상계주공 5단지를 막 사업성 안 나오는 대표적인 단지로 때려버리다 보니까 하필 또 서울시 입장에서도 불편한 게 이게 또 신석통합기획 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석통합기획 했더니 임대주택만 짓고 조합원들 분담금 폭탄만 안 낸다라는 인식을 아마 서울시 공무원 분들도 싫어할 것 같긴 해요. 네, 많이 그러면... 고심하고 있는 걸로 사실 알고 있어요. 이게 상계주공 또는 노원구를 그냥 무시하거나 이끌지 못하고 갔을 경우에 이 하이 리스크가 생기는데 아무리 타 지역들을 잘해봤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각종 제안들을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제안이 최종 완성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리면 고시가 되면서 첫 사례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진짜 아까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지금 네. 분담금 우리 5억, 6억 얘기 나왔는데 일반 분양 세대 나오면 더 줄어들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 그 부분과 응원하겠습니다. 조금 더 뭐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3종 주거지역 용적률 250% 얘기를 사실 각종 우리 관계자분들 그리고 뭐 서울시 의회 쪽에 2년 전에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는 원상복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지금 공동주택 이외에 일반 오피스텔 각종 건축물 규제는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이 저번 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5%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게 두드리고 노력하고 많이 저희들이 주장하고 했더니 일부분이 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공동주택도 우리 서울시 도시민주거환경 조례 용적률이 좀 더 상향되는 걸로 뭐 상향이라는 표현이 있겠지만 50% 제한을 뒀던 거를 다시 원상복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 찬물 끼얹으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면 우리 이제 공사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GS랑 지금 조합이랑 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공계약 해지권으로 갔다가 근데 이제 아까 일반 분양 임대주택이 좀 줄이고 일반 분양이 늘어나서 사업성이 이제 늘어나는 거는 땡큐인데 문제는 지금 공사비가 그때 시점에서는 싸다라고 말할 금액은 아니었겠지만 GS 650으로 갔다가 이제 파행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 시점과 또 다르게 지금은 지금 700대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입찰이 잘 안 들어오고 막 800대 입찰 들어오고 그 800도 솔직히 뭐 지금 용산의 뭐 산호 재건축 같은 경우는 800에 제안했는데도 아무도 입찰 안 해서 유찰되고 이런 케이스인데 그러면 앞에서 분담금 한 1, 2억씩 낮출 수 있는 사업성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공사비가 또 1, 2억이 올라가 버려서 결국 도로화물타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GS랑 어떻게든 잘 타협해 보는 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질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현실에 또 가까운 얘기를 하셨고
우리 일반 분양분을 찾아서 총 매출액을 찾았지만 현재 2, 3년 사이에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700, 800 때로는 하이엔드 브랜드로 가면 900, 1000만 원도 이제 가는데 저희 노원구 쪽은 저희 5단지는 현실적으로 하이엔드급은 좀 지양하고 평균 수준으로 해서 남이 낼 수 있는 거에 좀 극대화 가성비 쪽으로 이제 가려고 준비 중이고요. 저희가 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시범단지이기도 하면서 강북 쪽에 신탁 방식 아마 첫 사례이면서 아마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가 공람 중에 있고 곧 이제 사업 시행가 고시가 되거든요. 이 신탁 방식에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은 평균 제한하는 공사비를 약 5%에서 10% 정도 줄일 수 있는 이 메커니즘 역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공사에서 분담하는 조합의 운영비 또는 초기 사업비 필요했던 외상으로 했던 부분들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신탁사에서 벌써 제공을 다 하고 신탁 개정대 이자라는 걸로 해서 이자를 이제 받아가는 구조고요. 오로지 시공사는 일반 도급 계약에서 시공만 열심히 하고 뭐 2달 또는 3달의 기성불로 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게 되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공사하는데 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으로 5단지가 되지 않을까. 뭐 금액을 제시하긴 그렇지만 700, 800대로 한번 해보려고 사실 시공사들 쪽에서도 최근 들어서 많이 관심을 또 두고 있어요. 아, 또 따로 연락 오는 시공사도 있는 건가요? 네, 뭐 그 전에 집행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저희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 쪽으로 뭐 여러 시공사들이 오고 있고요. 내일도 사실 모 시공사랑 만나기로 돼 있고 오늘 오후 5시 조금 넘어서도 또 만나기로 했어요. 다 1군 시공사들인데 우리 상계주공 5단지가 사업성은 현재 부족하지만 노원구에서 희소성이라는 표현 그리고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위치가 좋죠. 생활 SOC 부분도 먼저 선례를 남긴 상계주공 8단지 코레나 노원보다도 2배 가깝고요. 생활 SOC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저도 예전에 좀 젊었을 때 신혼을 보낼 때 7호선, 4호선을 이용하면서 강남 쪽으로도 출근해보고 명동 쪽으로 출근해봤는데 40분이 안 넘게 그 지역에 도착한 적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뭐 오히려 차를 타고 다니면 2배 가까운 시간들이 출퇴근 시간에 걸리긴 하거든요.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또는 생활하고 현재는 베드타운이라는 뭐 명칭이 있지만 우리 창동 아레나 또 지금 착공식이 열려 있고요. 우리 동북선 그 창동 차량기지 이전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해서 바이오 클러스터 단지 계획도 지금 심도 있게 유관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어서 5단지가 첫 단추를 잘 깨서 시공을 하고 입주 때 그러면 5년, 6년 뒤에 아마 노원은 많이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100년 대계 미래도시로의 탈바꿈의 첫 계단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됐었던 게 요즘 막 시공사들이 막 금액이 안 맞으면 좀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괜히 이제 깼는데 다른 건설사들에서 안 들어오고 금액 높여서 막 나중에 또 어려워지고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어떡하지 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1군 메이저 시공사들 중에서도 좀 관심 갖고 있는 곳들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김정현 소장님 같은 경우에 여러 사례를 보셨겠듯이 시공사들의 뭐 일부 본인들끼리의 뭐 약정 또는 그 각 지역들을 다루는 방법들이 이들은 프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생애 한 번 또는 2번 해볼까 말까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갈 경우에 조합 이사나 조합장님 그 집행부 리더의 역할, 능력, 자질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신탁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도 정비사업위원회가 각종 우리 전문가 조력도 받고 끊임없이 공부를 통하면 그네 프로들에 가깝게 상대도 하고 물론 이기거나 아주 효율적인 부분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이루어낼 수 있고
있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오단지도 사업 시행가가 나면 올해 후반 추석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라는 제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우리 토지등 소유자에게도 정확하게 알림을 안 했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 또 본의 아니게 공표하게 됐는데 그 이슈와 벌써 내년 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진짜 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분담금 이슈가 있었을 때 5억을 내더라도 완공을 시켜야 사실 입지가 폴에나 노원이랑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더블 역세권이고. 그러면 완공했었을 때 신축 아파트 가치는 사실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봤는데 안타깝게도 막 조합원들끼리 싸우고 뭐하고 파행으로 가는 거 보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도 여기 한 세대의 토지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 분담금을 낮추고 적당한 가성비 있는 퀄리티 있는 그 공동주택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뭐 또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저희가 2030년 정도로 입주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아까 34평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저희가 24평형도 3분의 1 정도 구성되어 있고 또 중간 평수는 28평형, 34평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안부 배분이 사실 되어 있는데 저부터도 이왕이면 분담금을 내더라도 34평으로 가야지 향후에 재산 가치 또는 뭐 여러 면에서 낮지 않을까 뭐 조금의 욕심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각 평형별 분담금이 나오면 내 컨디션에 맞게끔 아마 또 조합원들이 조금 동호수 추첨 신청에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지금 우수한 시공사를 고르기 위한 노력을 뭘 하고 있나요? 일단은 일군 시공사들 쪽에서 많이 연락이 와요. 저희 이제 노원구가 상계 뉴타운이 한 10년 전에 활성화되면서 일군 시공사들 쪽에서 활동이 많이 있었고 그 팀들이 아직 남아있는 팀들이 있고 일단은 내가 했던 영업지 인근에서 또 영업 활동하거나 수주하기가 그래도 좀 수월하고 정보력도 가지고 있고 우리 뉴타운 쪽에서도 우리 상계주공 5단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고 5단지 소유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노원구 일대에 타 단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공사들이 오는데 노력은 주기적으로 저희 미팅도 하고 우리 사업시행가 공람안도 시공사들 오면 흔쾌히 보여주면서 혹시나 더 전문가니까 보정하거나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부분 있냐라고 이렇게 조력도 나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어쨌든 상계동이나 하계동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거래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 거래의 기준이 그대로 간다면 항상 좀 어려움을 가져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보면은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그 하이엔드급은 뭐 아직은 안 보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 다른 조합원들도 같은 생각인지 궁금하고요. 1번.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오히려 하이엔드가 아닌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의 그 일반 저 서민들이 거래하기 좋은 아파트 지역이고 또 그 가격대에 맞춰서 거래하는 게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땐 상계동의 숙제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분양가를 올려서 그 부가가치를 만들거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전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분양가를 1,000만 원짜리를 1,500원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새로운 사업성이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이 숙제를 해결하려면은 아까 인센티브 받는 정도의 20% 어떤 그 용적률 상향보다는 아예 그 좀 더 공격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종상향이라든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셨는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 원래 짜져 있는 프레임 안에서는 워낙에 지금 이제 이끌고 가시는 입장들에서 조합원들이 어떤 그 이득을 챙겨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오니까 두 개를 위해서는 결국 이제 정부나 국회의원님들을 이렇게 좀 흔들어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좀 진짜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하고 속도가 중요하니까 일단은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뭐 표현이 웃기지만 다 놓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플랜을
2트랙, 3트랙에 가깝게 가고 있고요. 저희 상계주공 5단지는 4.7호선 더블 역세권 350m 반경에 3분의 2가 해당이 돼요. 한 50%는 준주거 지역으로 해서 용적률 상향, 물론 기부 체납이 추가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도 가설계를 진행을 해서 계획안을 떠보고 우리 토지등 소유자에게 가설계로 인한 우리 사업성 분석,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효율성이 어떤지 알림을 해서 선택의 여지를 사실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축심 및 정비계획안대로 해서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R2-1 그리고 R2-2는 9월달에 고시될 예정인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는 준주거 지역이 250m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9월 달에 이게 열릴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제가 역으로 우리 김재현 소장님이나 박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2030 서울시 도심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되면 역세권이 350m로 반영이 돼서 복합개발, 종상향이 가능한데 물론 도전하고 안 하고는 각 지역이 이제 문제고 가성비도 따져봐야 될 거고 350m로 가능할지 또는 최근 우리 사실 노원구의 주공들 위주로 이왕 획기적으로 좀 개선해 주려면 250m였으니까 곱하기 2 해서 역세권 반경 500m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라고 해서 뭐 10,000명, 20,000명 또는 뭐 극한 표현으로는 한 50,000명 정도 서명운동을 받으려고 사전 지금 밑 그림을 사실 살짝 그리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500m를 주장을 해야지 뭐 400m에서 350m가 현실적으로 딱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정말 찾기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전 노력들을 사실 여기 오늘 모인 상계오동 우리 박상수 추진준비위원장 우리 상계고랑 이근한 주자대표 회장이랑 여러모로 고심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너무 말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왜냐면 500으로 해버리면 사실 모든 지역이 포함이 되는 거의 모든 지역들이 다 포함이잖아요. 네, 무슨 의미? 노원구가 이제 다 역들이 워낙 빼곡하게 있으니까 500이면 아마 다 포함일 거거든요, 거의.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역으로는 저는 그걸 공감하는 것 중 하나가 이번에도 지구 단위 계획안 노원구 거가 떴지만 사실 상계동, 중계동 봤었을 때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노원구 될 수 있을까 한 게 역세권은 그 뭐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럼 비역세권은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럼 비역세권은 버리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막 다른 사람들이 야, 500m 하면 상계동 그냥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워낙 상계동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파격적으로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우리 저기 그 정부에 계신 분들 교육위원님들께서 저기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국민 도와주십시오. 저희만 일부 특혜를 주거나 혜택을 달라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유관기관이나 행정적으로 푸는 쪽에서 고심을 하면 아마 적당성으로 뭐 100점에 가깝게 합리적으로 풀어내지 않을까. 요즘 행정기관의 담당자분들도 좀 만나서 면담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발전도 되어 있고 고심들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현 정부에서 관여하는 뭐 국토부 그리고 서울시 쪽에서 본의 아니게 뭐 규제 완화 쪽에서 경쟁하고 있는 구도로도 보여져요. 8월 달에 아마 국토부 쪽에서도 주거환경 공급 대책으로 해서 8월 8일에 할 거라고 뭐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9월 달에 서울시에서 또 발표하는 것도 플러스 알파 정도 해야지 또 주거니 받거니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뭐 기대도 있고 그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 10개 정도로 요약을 해서 서울시 쪽에 전한 또 사례도 있긴 합니다. 선생님 그 실제로는 도정법이 나온 지가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2002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2003년도. 그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숫자는 좀 바뀌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250에서 350으로 올린다든지 용적률 같은 게. 왜냐면 가장 현실적인 거는 아까 그 역세권의 범위를 500까지 해달라라는 거는 저는 아마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기를 해주면 다른 데도 우리도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힌트를 그 보정 개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애초에 워낙 현재 용적률 자체가 높았었던 애들은 좀
좀 어쨌든 정비를 포기시킬 게 아닌 이상은 저는 이걸 인정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획기적으로 임대주택 너무 빡빡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예전엔 그 임대주택 요구를 했었어도 공사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 맞춰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이제 역세권 있는 데는 뭐 종상도 시켜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지만 오히려 비역세권은 표면적인 숫자는 다른 애들도 형평성 얘기 나오니까 못 건드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부 체납을 좀 현실성 있게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임대주택 숫자를 줄여준다든가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생각에도 뭐 항상 그렇게 좀 우리한테 좀 유리한 조건의 용적률 완화를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서울의 중축 재건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2000년도에 있었던 이제 그 정비법에 대한 그 용적률 갖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기 형평성에 맞게 주거복지 플러스 뭐 지역 개발을 위한 어떤 좀 뭔가 좀 현실적인 좀 지원이 나와야지, 정말 이만큼을 가지고 진짜 짜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도시 정비를 위해서도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목소리를 높여야 되니까 이런 지금 상계동, 하계동 뭐 이런 쪽에서 좀 더 먼저 말씀해 주시는, 노후 특별계획도시는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도심지 내 서울이나 이렇게 도심지 내에서 그 해당 사항이 없는 곳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가지고 좀 자기 인센티브와 지원을 받아내는 게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죠. 제일 현장에서 그 교수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많이 만나서 좌담을 나누시잖아요. 가능할 것 같긴 한 건가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인센티브 주는 거요. 굉장히 지금 서울시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된다고 말하기도 뭐한데, 아니 필요하다 아니다.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또 저기 많은 그 지지층을 갖고 있는 우리 김 소장님께서 된다라고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게 사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노원 미래도시정비 사업 추진단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각 그 사이트에서 리드하고 계시는 리더들이 오셨는데요. 조합장님, 추후에 제가 볼 땐 조합장님들이 되시면 아마 그 구역에 굉장히 이렇게 열성적으로 업무를 해주시고 도움을 주실 분들 같은데, 그분들께서 항상 모이셔서 노원구에서 이 지역 발전 개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내가 부족한지 서로 또 도움을 받고 서로 공부하고 있는 모임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 이제 앞으로 그 세 분께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현재 노원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 16년 만에 변경 공람이 끝났고 14번 정도의 주민 설명회도 거쳤고요. 이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걸 바탕으로 좀 더 보정을 해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지구 단위 계획이 고시될 예정으로 있어요. 물론 조금 만족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사람 있고 각 지역별로 판단했을 때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럼 모든 걸 다 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보정을 하거나 보완했으면 하는, 첫 번째는 저희 노원구 하면 동부간선도 있지만 동일로 허리 중심 축이 있습니다. 이 동일로 확장이 없는 상태에서 간선도로나 또는 각 단지의 이면도로를 기부채납, 도로지상권 기부채납하는 걸로 현재 지구단위 계획안이 나왔는데, 핵심 줄기가 작은데 나머지를 아무리 확장을 해봤자 이 교통망 체계가, 물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여러 가지 역학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동부간선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1, 2차선 정도는 확장이 돼야지 새롭게 우리 상계주공 5단지를 포함해서 타단지들이 신축을 하고 입주를 한다 그러면 50년은 갈 예정인데, 이 향후에 50년, 100년 대기를 했을 경우에 교통망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저희 노원구에는 각 단지별로 좀 기존 세대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중앙관통 도로를 있어야 하는 게 현실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지상권을 기부 체납을 받는다 라고 하면
기부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혜택을 합당하게 설명을 하고 뭔가 표현이 되어 있어야지 주민들이 받아들일지 이제 용이 뭐 서로 이제 따질 수 있는데 그 부분 없고 기부채나 받을 예정이다 라고 하니까 야 이거 그러면 새벽 시간에 교통사고나 또는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단지 내 안에 한중간에 있는 도로인데 이런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의견 표현을 하고 있고 고시되기 전에 아마 좀 극복하는 내용, 보완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각 단지들 제준위원장님 및 위원들 핵심 집행부들이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도정법도 20년 전에 이제 나왔지만 각 지자체별로 또 규제 완화 부분도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하고 어떻게 하면 효용이 있고 또는 이걸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논의도 하고 이게 또 뭉쳐있다 보니까 유관기관에서도 뭐 하나 이렇게 주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똘똘 뭉치기를 잘하잖아요. 네, 우리 2002년 아까 도정법 나왔듯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월드컵이 있었어요. 아마 전 세계 전 우주를 통틀어서 아마 똘똘 뭉치고 응원의 열기 아마 대한민국 사람 최고가 아닐까. 이거를 우리 향후 새롭게 변화될 공동주택 도시재생 사업에 우리 주민들 및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요구사항 주장도 하지만 또 요구사항 주장이 잘 반영되고 좋은 내용이 나오면 때로는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저희 단체가 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이게 그 재개발을 하는 이끌고 가시는 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큰 해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재웅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도움되는 말씀 때문에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